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승련기술진흥부 김주호 과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좀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좀 2021년도에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운영 계획도 좀 수정을 했고요. 지침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을 좀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 신규로 들어오신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좀 참여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프로세스별로 어떤 일들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좀 모시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활동하시는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1,510명 정도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이기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 줌이나 뭐 이런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1,500명이다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서 저희가 좀 그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마이스터넷에 있거든요.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먼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메뉴들이 나오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일단 로그인을 하시면 이게 메인 화면이죠. 이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 경기 대회, 특한 기자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산업현장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여기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입하시면은 그냥 가입되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그 파일을 이미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쪽에다가 보시면은 안내자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랑 뭐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이게 오늘 설명드린 자료니까 필요하실 때 꺼내 두시면 되고요. 또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궁금증이 또 생기시거나 아니면 또 질문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글쓰기를 하시면 자유 게시판에다가 라고 제가 한번 써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요 게시판이니까 앞으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저희가 한번 매일 보면서 답글을 달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이 있는데 뭐 확인을 해서 답글을 위에 올려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여기다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좀 숙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 일단은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사업 운영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내부 결제도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지부지사 담당자분들께도 이제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분들께도 공유가 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뭐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 성과와 사업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환경 분석, 사업 추진 계획, 방향, 비전,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 뭐 이런 것들, 또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도 있죠. 이거는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2020년도 사업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원래 예산이 98억 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34억 원이 절감이 되었고 총 64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산업 현장 교수님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절감된 부분은 다 십시일반 조금씩 지원 시간을 줄이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원 목표 건수에 대해서는 뭐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 시간을 다 보장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히 생각하고 있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또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최대한 작년에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유지하는 걸로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능 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13기를 뽑았죠. 그래서 13기 21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운영 지침이랑 업무 매뉴얼도 개정을 했었죠. 작년에도 징벌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했고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그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를 조금 간소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도 사업평가에서 이제 잘된 점이라고 보면은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지원을 해주셔갖고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그 종합 만족도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0.4점 상승을 해서 정말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고생하신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되고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비록 저희가 비대면 방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드렸는데 기업 말고요. 학교 기관에 대해서만 학교에 대해서만 좀 풀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의 그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뭐 대면 수업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도 하실 수 있도록 대신 이제 쌍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방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많이들 안 하시고 4개 교육만 4개 교육기관에서만 좀 신청을 하셔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서울에 있는 기업은 서울에서만 이게 그 지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서울에 있는 기업이 뭐 지사가 뭐 경상도 쪽에 있다, 뭐 충청도 쪽에 있다 그러면은 충청도 쪽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가까운 지부지사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도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교수님들의 이제 정보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 지원했는데요. 이거는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다가 어떤 네트워크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을 알고 계시면 그 기업에서 뭐 채용을 한다, 연계를 해주시면 그 연계한 실적을 저희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193명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2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승계한 기술인 지원 확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정보학교도 확대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개의 학교가 산업정보학교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저희도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산업현장 교수님들의 지원 활동에 참여율이 저조해요. 뭐 이거 참여율은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2018년도를 보면은 총 활동 가능 인원이 보이시죠? 1500명 정도가 되셨는데 실제 활동한 인원은 850명 정도였죠. 그래서 총 55%, 또 2019년에도 52.5%, 2020년에도 51.5%, 3년 평균으로는 53% 정도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성과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환류가 좀 미흡합니다. 사실 개인 성과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평가 저조자에게 어떤 페널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의 그 개인 성과 평가는 그 우수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계획된 거는 뭐 이렇게 정부 포상 3명 추천이랑 한 10몇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2019년도에는 해외 연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을 아직 차등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한 번 더 실시를 했죠. 그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우수하신 분들 딱 10%에 대해서 시간을 더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차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하고 할 겁니다. 그 지부지사분들에게. 그리고 산업현장 교수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좀 미흡했어요. 좀 저희도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당황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못 해드렸지만, 뭐 13기 분들 들어오셨을 때 그 줌을 활용해가지고 213명 분들께 이제 좀 교육을 했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의 교육 계획에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코로나가 좀 잡혀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추이를 두고 가야 되겠고요. 환경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경제 동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방향은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2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직종 단위를 세분화할 겁니다. 그건 이미 기준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좀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접수도 온라인, 그러니까 마이스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간소화를 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해보시면서 하면은 많이 좀 줄어들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현장 적합성에 제고가 되도록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임기 연장 기준 강화할 거예요. 이건 이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이니까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기 연장 기준을 강화하고 또 미활동자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 좀 지원 시간 우선 배정하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이거는 처음에 산업현장 교수님들 선정하는 단계 그거거든요. 선정하실 때 어떤 경력 증빙 서류가 원래는 그냥 경력 증명서랑 재직 증명서 이 정도만 받았는데 거기에 허위 경력 서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도 좀 공정한 그 서류를 더 받기 위해서 좀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하는 범위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 비전으로 보면은 뭐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고요. 그리고 승련 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정, 분류체계 재정립이라고 했죠. 직종 단위 세분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 편의성 강조, 전산화하고 간소화하고, 그리고 사업 공고도 원래는 지부지사별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풀이면 지부지사별로 사업 공고를 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본부에서 올해는 2월 24일 날 공고를 했죠. 그거를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원 신청서 접수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 전국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활동률 제고는 임기 연장 기준을 강화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참여 교수님들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산업 현장 교수님 활동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고, 기준을 강화했고요. 또 개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활동 우수자 보상 완료 강화를 할 겁니다. 공정성 제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빙서류 제출 강화, 경영심사 방법 강화,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채점 기준 공개 범위 확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추진계 방향하고 그건데, 그러면 선정 분류 방법으로 재정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재정립할 거냐? 원래 12개 분야였어요. 이렇게 12개. 기술은 10개, HRD 쪽, 그러니까 인적제형 개발은 관리직이랑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하는 방안은 NCSW 체계를 이렇게 15개, 기술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HRD, 그 인적제형 개발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공예 관련직, 처음부터 보시면 전기전자, 통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바뀐 건 점 찍은 겁니다. 이거는 놔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같은데 이제 디자인하고 문화 콘텐츠가 합쳐지죠. 이렇게 합쳐지고 임의용이 따로 나옵니다. 임의용이 따로 나오고, 그리고 음식 서비스 관련직이 있는데 이거는 식품가공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공예 같은 경우 원래는 건설 관련직에 공예가 들어가 있대요. 그거를 또 따로 빼갖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직을 따로 뺐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서류 심사는 이렇게 15개 분야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세세적으로 33개 직종으로 세분화할 건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첨부되어 있는 그 아까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부치밀에 세부 직종이 있습니다. 기계는 어떤 직종이 있고 재료는 어떤 직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 한번 산업현장 교수님들께 어떤 의견을 여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 업무 편의성 제고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고 그랬죠.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이 2월 24일날 모집 공고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접수는 24일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거기에 그때 이제 그 마이스턴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또 방문으로 하셨었잖아요. 지원 신청서를. 근데 개정한 게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또 최종 성과 보고서도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작성하신 다음에 출력물을 만들고 재본을 하신다거나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온라인 파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이스턴의 그 활동 보고서 내용 쪽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활용법은 저희가 필요할 때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절차 간소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행이 사업 공고를 하면 저희가 먼저 지원 접수를 하고, 접수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원래는 다 매칭이 돼 있으시겠지만 산업현장 교수님을 실제로 매칭하는 그 절차를 가진 다음에 산업현장 교수님이 또 그 회사 들어가서 진단하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인가된 시간으로 3자 계약을 또 도장을 찍고 그런 다음에 도장 3자 계약에 의해서 이제 실시하고 지원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절차를 이따가 PPT 자료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고는 저희가 했죠. 2월 22일날, 24일 수요일날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공고를 보시고 시청설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3월 10일부터라고 했죠. 3월 10일부터 한 7일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전에 이미 산업현장 교수님이 그 기업이나 학교에 이미 연계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지원할 것인지, 어떤 분에게 기술 전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지 접수가,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셔갖고 그 첨부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심사를 하고 또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지부지사별로 지원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를 하고, 근데 그 심사 과정은 저희가 본부에서 어떤 가이드를 줘가지고 좀 공정하도록,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거고요. 다음에 만약에 뭐 시간 조정도 있겠죠. 분명히 100시간을 신청하셨는데 모두가 100시간을 신청하시면은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 조정하는 절차도 있을 거예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 직무수행 계획서를 재작성해갖고 뭐 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매뉴얼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말씀드렸죠. 산업현장 교수님과 매칭과 진단, 직무수행 계획서 쓰는 거, 그리고 3자계약 시기라는 폐지해가지고 다 신청서 접수할 때, 접수 전에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이 3자계약은 그냥 승인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승인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 실시라든지 지원 변경, 뭐 이런 것들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시간 잘 지키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료하셨을 때, 최종 보고서를 재본해서 제출하던 거를 마이스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간소화가 됐죠. 그 사업공고는 아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청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쭉 되어 있고, 지원 심사도 이런 식으로 한다. 3자계약은 폐지했다고 했죠. 뭐 지원 실시도 뭐 원래 하시던 대로 할 거니까, 요거는 변경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근데 13기로서 처음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거 다음 자료 PPT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종료할 때 온라인으로 파일 제출해라. 이런 내용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현장 교수 지원 활동률 재고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까 아쉬운 점에서 산업현장 교수님들의 활동률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니까 뭐 활동률이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업현장 교수님 임기 연장 기준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활동하는 교수님들이 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같이 잘 하시라고 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행 보시면 위촉기간 3년 중에 1회라도 활동한 경우가 있으면 연장을 해드립니다. 1회라도. 그리고 뭐 이걸 안 했더라도 아래 5가지 중에 1개를 했으면은 또 연장을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지원 실적이 1개라도 있거나 재능기부 참여 실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공단 사업, 뭐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하신 실적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실적이 있거나, 명전공과 참여 실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연장을 또 해드려고 3년을 더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게 요번에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 조건으로 3년 중에, 위촉기간 3년 중에 연도별 1회 이상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에 1회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단 임기 첫 해에 한해서, 임기 첫 해라면 뭐 13기를 예를 들면은 13기 분들께서 작년 12월에 이제 선정이 되셔갖고 올해 위촉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못 했을 경우 저희가 주관해가지고 어떤 그 재능 기부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한계기간 10시간 정도만 하시면 한 해에 대해서 21년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로서 한번 했다고 인정을 해드리는데, 22년도에는 13기 분들 열심히 하셔야죠. 한 건이라도 하셔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12기 분들께는 이게 계속 적용이 돼요. 12기 분들께는, 12기 교수님들까지는 요걸로 적용이 되는데
13기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 요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성과평가 결과 보상 완료를 하고 했는데, 현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관 배창 3명 추천을 하고요. 해외 연수 한 10몇 분 정도, 분야별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 활동시간 제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을 해가지고 요거는 유지를 하고, 솔직히 뭐 완화하는 게 이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다 뭐 원래 산업현장 교수님 한 분당 400시간씩 하실 수 있는데 1년에 그 400시간을 채우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렇게 또 허가가 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계약 체결하기도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위자분들이 신청하시는 내용의 시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배정을 하자, 저희 내부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가지고 개인성과평가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교수님 선정 공정성 제고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실 산업현장 교수님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경력 15년 이상 보유자로 이제 경력 기간에 따라서 오래되실수록 이제 점수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 좀 수정을 해가지고 경력 15년 이상만 되면 적격 처리하기로 해서 경력에 대한 점수는 좀 없앴습니다. 그냥 그 15년 이상만 되면 일단은 경력 점수는 다 적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또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력 재직 증명서만 받았는데 뭐 다른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거만 보고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화를, 인정서류를 강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뭐 기업의 대표이시였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경력증명서랑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뭐 폐업하셨으면 폐업사실 증명원 이걸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강화를 할 거고요. 산업현장 교수님 선정 심사 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겠고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그 공정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전에는 항목과 항목별 배점만 공개했었는데, 심사 항목과 항목별 심사 기준 그리고 배점, 심사 방법까지 공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목표는 1655건입니다. 중소기업 1500건, 학교, 그러니까 훈련기관 155건인데 이거는 목표고요. 어차피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발굴을 하시거나 그 기업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는 일단 그걸 파일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원래는 한 근 3, 4년간 98억이었는데 올해는 107억 원 정도가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하실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또 이러면은 또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방어는 해보긴 해야겠는데 그게 가능하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공고는 이미 냈죠. 24일날 공고가 되었고, 지부지사 그 문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넷이랑 또 공단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교수님들께도 이메일하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아보셨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활동 지원 내용은 예년이랑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희망시 일반고에 뭐 이렇게 취업반이라든지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곳이랑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학교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인가해준 그 학교가 있어요. 그 인가증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게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 한국폴리텍대학 가능하시고, 또 산업정보고등학교가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있죠. 그거는 기준은 공고문에 보시면 아실 거고, 추후에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술 분야는 2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HRD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산업현장 교수님들 활동 인원 가능 인원은 1510명입니다. 1510명 전원이 이제 1회씩이라도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봤더니 뭐 여비라든지 뭐 이렇게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딱 제외하고 봤을 때 인당 다 참여를 하시면 인당 60시간이 62시간 정도가 돌아가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뭐 모두가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다면, 접수를 올리신다면은 그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요번에도 한번 접수를 받아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3월 17일 이후에, 접수가 다 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임기 종료되시는 기수들이 계세요. 5, 6, 7기 대상자분들은 임기 종료가 되시는데, 그래도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그럼 임기 종료 전까지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모집 공고를 지금 냈고, 접수를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다고 했죠. 37일까지 한 다음에 뭐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4월 1일부터는 지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5기가 4월 2일이시고 뭐 이렇게 되시잖아요. 4월 1일부터는 시작이 되시니까 요번에 상반기에 할 때 뭐 5기분께서 지원을 7월 8월까지 하겠다, 뭐 거기까지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4월 2일날 임기가 종료가 되더라도 7월 8월까지 그 직무수행계획서에 일정을 해서 주시면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지원할 거니까 요번에 5, 6, 7기 분들께서도 많이 활동을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신청 그 기준하고 심사 기준하고 지원 시간이 있는데요. 지원 신청 같은 경우는 뭐 두 번 봤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상반기에서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국 통일하게, 접수기간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 신청할 거다. 그 다음에 심사 승인은 지부지사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자체 계획을 좀 세울 거예요. 지부지사마다 이제 받는 그 받는 신청 접수건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자체 계획을 세울 건데, 그 심사할 때는 저희 본부 가이드에 따라서 조금 지원권의 이제 시간 분배라든지 승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그 심사하실 때 저희 본부 가이드가 조금은 적용이 되겠죠. 어찌됐건 좀 공정하도록, 어찌됐건 좀 투명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저희 공단에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 등이 이제 저희가 6월 말까지의 집행률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는 뭐 각 지부지사마다 뭐 어떤 6월까지 활동을 끝내달라, 좀 활동을 끝낼 수 있게 좀 일정을 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단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권고 드리는 사항으로 6월달 내에 모든 사업까지 다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지원 사업을 모두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정의 60%는 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 예산 집행에도 좀 문제가 없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일정 요번에 직무수행 계획 작성하실 때 일정의 한 60%는 6월달 내에 종료하시고 6월달 안에 이제 그 비용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짜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다 아시겠죠. 뭐 1인당 연간 400시간 하실 수 있고,
하루에는 1일에 5시간까지 활동하실 수 있죠. 근데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평일, 토요일, 1일 활동 가능 시간은 평일이랑 토요일 9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그 안에 5시간만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기관만 하셔야 되고, 뭐 다른 기관 가시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19년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19년도 거를 평가를 했으니까 그 개인평가 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자 10%를 뽑았습니다. 우수자 10%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해 드리라고 저희가 지부지사에 안내를 할 겁니다. 그 명단은 이미 지부지사에 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이게 오픈을 해드릴지 안 해드릴지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오픈을 못 해드리고요. 일단은 그 개인성과 평가의 그 우수자 70몇 분에 대해서는 지부지사에 이미 알렸고 그분들에게는 지원 시간을 우선 배정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심사 절차입니다. 심사 절차 같은 경우는 아시죠? 신청 접수를 먼저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접수 기간이 끝나면 지부지사별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할 때는 공통된 그 심사표를 가지고 지부지사에서 심사를 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부지사의 한 30% 정도는 개별적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해당 필요한 배점을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통된 그 배점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신청서를 토대로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와 지원 시간 적정 여부를 심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그 마이스터넷에서 통해서 뭐 승인을 한다든지 또 반려를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불가가 된 거에 대한 뭐 반려 사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기업이. 또는 이제 시간을 뭐 100시간을 신청하셨을 때 시간을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려면은 조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 요청을 드리면 그 마이스터넷에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시간이랑 지원 시간 조정하시고 직무 수행 계획서도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도장 그 산업현장 교수님 도장이랑 그 회사 직인이랑 다시 찍으셔가지고 수정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재능 기부를 합니다. 이게 5월달쯤에 저희가 재능 기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좀 공고를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기간은 5월부터 11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간혹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 뭐 재능 기부를 뭐 12월 달에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걸 받아주고 그거를 뭐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긴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드릴 때 이미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드리는데 그 사이에 한 것만 인정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행정상에서도 그렇고 공고할 때 그 공정성과 형평성도 그렇고 모두들 그 안에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 외 시간에 하신 다음에 해달라고 하실 때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공지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진행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1기부터 13기까지 올해 13기는 새로 임기 연장하려면은 무조건 한 번씩은 진행해야 되는데 그 임기 첫 해에는 그걸 예외 조항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11기부터 13기 분들은 임기 연장 하시는데 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전 분들은 이미 임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임기 연장은 더 이상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기부터 13기 분들께서는 임기 연장 실적으로 재능 기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능력개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 강화라고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그 PPT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주 훈련이 있어요. 그 직업능력개발부에서 각 지부지사 소속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주 훈련이 있는데 그 기업 발굴에 조금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기업을 발굴하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참여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미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금 산업현장 교수님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그 기업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지원하시면서 그냥 여기가 자체훈련 대상 기업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공단 지부지사 그냥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참여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산업주 자체훈련 대상 기업입니까? 물어보고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은 대상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업주 자체훈련 사전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산업현장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 담당자하고 공단 그 지부지사 담당자하고 연계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연계. 근데 전수 시간을 활용해서 전수 시간에 그냥 며칠날 몇 시에 그냥 공단 담당자한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기업 담당자하고 공단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만 마련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미참여 기업이 있다. 뭐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산업현장교수 사업은 못 들어왔지만 그러면은 사업주 훈련 쪽으로 연계를 해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일단 사업주 자체훈련 담당한테 이제 대상 기업인지를 확인하세요. 이거는 똑같이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다 그러면은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이 있다 뭐 혹시 사업훈련 하실 의향이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직접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종합 컨설팅을 해가지고 뭐 사업주 훈련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훈련을 할 건지 그런 참여 방식을 선정한 다음에 직접 현장 교수님께서 그 사업주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실 수가 있고 강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뭐 설계, 뭐 강의 등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공단하고 연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에서 연결을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정개발, 설계, 강의 활동을 하시면은 그에 따른 수당도 이제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개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음 PPT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그 산업현장 교수님으로 발굴됐다는 거를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잘 표기해가지고 그 발굴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업주 훈련을 진행한 기업일 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현장 교수님한테는 결과 활용으로 타사업 지원 실적에 이제 개인성과 평가 쪽에다가 점수를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참여 기업 들어가셔가지고 지원하면서 여기 사업주 훈련 대상인가 보시고 공단에 전화해 보시고 내가 이 기업 있다 사업주 훈련 대상이냐 대상이다 그러면은 기업 담당자와 공단 담당자 만날 수 있는 스케줄만 잡아주시고 사전 컨설팅을 할 때 조금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뭐 이 기업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지원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실적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고 있죠. 이게 산업현장 교수님들께서 들어가 있는 기업이랑 어떤 알고 계시는 구직자분들을 이 기업에서 뭐 희망한다 구직자를 채용을 희망한다 그러면은 구직자를 연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계해 주시면은 그거에 따른 저희가 그 공고문에 일자리 지원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공고문에 그 서식을 넣어드렸어요. 그 서식에다가 기업 담당자님 서명 받고 누구 이렇게 취업시켰는지 그것만 작성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지 드릴 때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또 개인 성과평가 점수에 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도식화해 낸 겁니다. 개인평가 평가에 들어간다. 그 소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인력풀 확충 및 정비인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매년 저희가 하반기에 산업현장 교수님을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대략적으로 연간 한 2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5개 분야 세분화 시켜갖고 나눈다고 했잖아요. 일단 15개 분야로 중요한 거는 임의용이 나와 있고 음식 서비스가 식품 가공에서 떨어져 나왔다. 또 공예도 건설에서 떨어져 나왔고 산업안전 분야도 또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기 종료 되시는 5, 6, 7기 분들에 대해서 임기 종료 처리가 되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5, 6, 7기 분들께서는 이후 또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반기에 저희 또 모집할 때 그때 또 신청해 주시면 다른 신규 경쟁자와 함께 같이 경쟁을 하셔가지고 선정되고 위촉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 연장 쪽이 있습니다. 임기 연장 되시는 분들은 대상이 올해는 11기 191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2월 11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기 연장을 시켜드리려면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지원 활동에 임기 1년 임기 내에 한 건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연장이 되실 거고요. 한 건도 안 했다 그러면은 재능 기부를 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참여 실적, 뭐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명정 본방 사업을 참여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임기가 연장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제출해 주셔야 되고 2번부터 4번은 제출해 주시는 거고 1번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1번만 있다면 2, 3, 4번 뭐 제출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저희가 임기 연장 통보 드릴 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성과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도 이제 지원 활동에 대해서 참여한 산업 현장 교수님들에 대해서 개인성과 평가를 할 겁니다. 뭐 다 최종 보고서도 제출을 하셨고 어떤 교육도 들으셨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겁니다. 이미 뭐 일자리 지원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요청드릴 거는 뭐 교육을 어떤 걸 받으셨는지 뭐 지역협의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교수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교육계획도 세워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이제 활동 가능 인원 1,510명 전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또 때가 때이닌 만큼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강의로 줌 같은 걸 이용해서 비대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저는 3월이랑 10월 중에 6회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 커리큘럼으로는 이런 청렴, 반부패,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 좀 예방하는 차원의 기본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기법, 능력개발사업, 비대면 강의, 공통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역량 강화로는 산업, 기술 분야 최신 동향, 이게 프로젝트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출석 반영을 하고 이건 미반영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고요. 자세한 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공지 드릴 때마다 그걸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산업현장 교수님 역량 강화 교육이 12월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매년 위촉식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20년도 개인성과 평가 결과를 통해서 또 장관 표창도 있지만 그 해외 연수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뭐 한 11월
12월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데 이 코로나가 또 해소가 돼야지, 코로나 잡혀야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예정만 있고요. 꼭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 인프라 구축인데요. 올해 하는 것 중에 좀 매뉴얼 운영 지침이랑 매뉴얼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렇게 좀 행정 절차,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출 서류도 있고, 뭐 3자 계약 체결하는 걸 그냥 온라인으로 해갖고 승인하는 절차로 바꾸기도 했고, 좀 많이 바뀌어갖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실 건데, 함께 좀 저희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함께 고민해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S 분류체계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자 계약 간소화했고, 임기 연장 기준 강화를 했죠. 13기부터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성과평가 지표 개선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 강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정할 때 경력 증빙을 또 강화를 했다. 21년 사업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산업현장 교수님 협의체 지원을 좀 강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역협의체 임원분들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좀 더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아니 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산업현장 지역협의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약간 정보 그 전달 측면에서 약간 좀 누락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지역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은 정보 전달에도 좀 편의성이 있고요. 정보를 더 많이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지역협의체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좀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렇습니다. 매뉴얼은 이미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영상이 교육 영상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공고는 24일날 됐죠. 수요일날 했고, 그 다음에 지원서 접수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부지사별로 또 심사랑 승인을 할 거예요. 31일까지 승인이 끝나면 4월 1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지원 일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서식에도 4월 1일부터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려놨어요.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성과평가는 20년도 개인성과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 홍보 이것도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기부 기간, 이거는 또 공지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기 위촉을 하겠죠. 그래서 9월달부터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기 종료되시는 분들 정리를 하고, 임기 연장하시는 분들 연장시켜드리고, 저는 하고, 해외연수는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또 지침이랑 매뉴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다 개정되고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는데, 99% 예산 집행이 99%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조기 집행이 있다 보니까, 예산 조기 집행이 있다 보니까 일정의 60% 이상은 가급적 6월달 내에 다 종료하실 수 있는 걸, 그런 일정으로 좀 잡아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부지사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됐고, 이 목표량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받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건 참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개 분야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요. 이게 또 33개로 나뉘는데, 기계는 기계가공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재료는 금속재료, 유업재료 이런 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또 저희가 관리를 할 거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원사업 공고는 다 보셨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요한 게 이 선정후 준수사항이랑 유의사항이 있죠. 요거는 저희가 원래 3자 계약 하실 때 그 안에 계약서 안에 뭐 준수하셔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이 3자 계약 할 때 다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3자 계약이 없어졌잖아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여기에 준수사항으로 담아드렸습니다. 유의사항도 그렇고요. 요게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 지켜지지 않으셨으니까 약간 페널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변경 신청을 안 하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페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뭐 교육기관, 교육청의 이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비대면 전수 지원을 허가를 해드릴 겁니다. 방식은 작년과 같을 거고요. 만약에 비대면 전수 지원이 필요하시다, 기업은 안 됩니다. 기업은 안 되고 학교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 이미 정해놓은 일정이 있는데 학교에서 뭐 등교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럴 경우가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하는 방식과 뭐 이런 검토를 함께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코로나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또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미 승인된 시간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뭐 또 예산이 쪽 정부에서 예산을 또 감액해야 된다,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유념을 해달라는 말씀을 여기다 이제 표기를 해둔 겁니다. 또 지원 신청 문의처가 다 있습니다. 여기 지부지사 연락처, 지부지사 관할 구역도 있고요. 연락처도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제 산업현장 교수님 그 컨설팅을 지원을 하려면 마이스터넷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이제 단체 아이디로 가입을 하고, 단체 아이디 가입한 다음에 그 지부지사 승인이 돼야지 그 아이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급하다 그러시면은 가입 신청 올려놓고 이 기업 여기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좀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승인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업 대상, 지원 사업 대상 제외 기간이 있죠. 이거는 잘 보셔가지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좀 잘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기관이어가지고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이제 접수하시기 전에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 교수님들을 저희가 1510명을 지금 현재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마이스터넷 여기 이대로 따라가셔갖고 본인 이름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분야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산업현장 교수님이 자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시면 그 아이디로 접속하신 다음에 다 그 신청하실 때 아이디로 접속해가지고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마이스터넷에 그 아이디로 접속하셔가지고 본인 내용을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해 두시면은 검색할 때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산업현장 교수님들 중에 뭐 많이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020년에 새로이 선정되셔가지고 위촉되신 13기 분들도 계시고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철저히 산업현장 교수님의 입장에서 시기별로 어떤 행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둔 겁니다.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프로세스예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모집 공고를 했잖아요.
모집 공고를 24일에 했습니다. 공단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했고요. 그러면은 공고문을 한번 보시고 그에 따라 기업을 발굴을 하시게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계속 뭐 이미 알고 계셨던 기업도 있을 테지만 이제 계속 모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기업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신청 준비는 원래는 그냥 기업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산업현장에서는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연락이 먼저 오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부지사에서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뭐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님 여기 기업에서 어떤 걸 바라는데 좀 활동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제 매칭을 할 거예요. 산업현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기업 발굴 하셨으면은 바로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그 지원할 것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직무수행 계획 수립하시고 마이스터넷 회원도 그 기업이나 학교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신청 전에 그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선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신청 접수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기간이 3월 10일부터 17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마이스터넷에 이제 직접 그 승인된 아이디를 가지고 컨설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17일까지 하고요. 이 기한은 엄수하셔야 돼요. 17일 몇 시까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하실 수 없게 될 겁니다. 다음에 심사 결과를 확인하셔야겠죠. 심사는 이 이후에 지부지사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31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부지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지부는 또 물량이 좀 적어서 심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지부지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부지사별로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청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한번 확인하시겠죠. 승인이냐 반려냐. 반려라면 뭐 어떤 수정이 필요한 거냐 그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되고 반려돼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 시간이랑 직무수행 계획서 수정하셔갖고 다시 올리면 승인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건데 수정 신청을 하시겠죠.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 해당 웹페이지에서 마이스터넷에서 수정하신 지원 시간이랑 직무수행 계획서를 첨부하셔갖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지부지사에서 승인을 할 거예요. 승인이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할 때는 그 작성하신 직무수행 계획서랑 그거를 토대로 기업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시행하실 거고요. 그때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불시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내주시면 되고 또 사업주 훈련, 연계 컨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운영계획 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 이게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필요시에 변경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뭐 며칠자에 어디서 뭘 하기로 했었는데 뭐 변경이 필요하신 게 뭐 이렇게 뭐 기업 담당자가 출장을 가신다, 뭐 산업현장 교수님 어떤 개인 사정이 있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부지사 담당자에게 일단 그거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을 청구를 하셔야 되죠. 월별 일정 종료 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끝내셨으면 5월 7일 날, 그러니까 총 일정이 4월부터 8월까지다. 근데 그 8월까지 다 한 다음에 청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일정 그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신청을 하셔야 돼요.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현장 교수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4월까지 끝냈다. 그러면 5월 7일까지 지부지사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지원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최종 월 지원금 청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월별 종료되고 제출하시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타로는 요거 사업주 훈련 컨설팅 이게 있는데, 요 지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공단 지부지사에다가 연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타로 하는 공단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미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는 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미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과정도 설계하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시면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수당을 더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그게 또 저희 개인성과 평가에 들어오고, 개인성과 평가에서 고득점을 하시면 시간도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인센티브가 있으실 겁니다. 요 일자리 연계는 그 공고문에 보셨죠? 그래서 별표 서식 6이라고 거기에 일자리 서식이 있는데 운영계획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일자리를 연계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채용을 바라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를 연계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기업 담당자에게 받아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좀 이 절차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보셨죠? 이미 거기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셨을 거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후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서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신청 방법이 어렵진 않는데 그래도 좀 매뉴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저희 심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 잘 읽어주세요. 선정 후 준수사항이랑 유의사항 같은 거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신청 문의처는 지부지사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지원 신청 제외기간 아까 그 리스트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했는데 반려당하시지 않도록, 이미 대상이 아닌 기업을 신청해가지고 좀 반려당하시면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애초에 접수 전에 잘 갈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는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공고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신청 준비를 하시겠죠. 그 기간이 지금 보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참여 기간에는 참여 가능 여부를 일단 확인하셔야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모집 공고 그 제외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어야 하고요. 기관 학교여야 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확인하셔야 돼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게 여기가 우선 대상 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판별하냐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번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문의를 하시면은 이게 대상 기업이냐 아니냐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 기간으로 참여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실 거고, 또 지원 장소라든지 기간, 지원 대상들을 확정을 지으시겠죠. 그분들이 확정이 되시면 확정하시면 되고, 근데 파악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진단이라고 별도로 제출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신청 전에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미리 정해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이제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제 마이스터넷에 회원 가입을 좀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기업 아이디로 만드셔야 됩니다. 산업현장 교수님 아이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 학교의 아이디를 하시는 건데, 아이디가 있으신 것도 있지만 없으신 곳이 많을 거예요. 이게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마이스터넷이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뜰 거예요. 우수승면 해가지고 마이스터넷 뜨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그리고 회원가입 절차도 개인이냐 단체냐 하는데 필수적으로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개인 회원으로 하시면은 컨설팅 신청이 안 돼요. 단체 회원만 컨설팅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회원으로 해주시고, 이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첨부물로는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고, 회원가입 신청 후에 이제 지부지사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 아이디가 활성화가 돼요. 그 전에는 접속이 안 되실 거예요. 좀 급하다 그러시면은 지부지사 그 연락처 아시죠? 거기 안내드렸던 그 연락처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승인해주세요 하시면은 바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겠죠.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업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문서식 별지 4, 학교는 모집공고문의 별지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산업현장 교수님 도장도 날인해 주시고, 기업이나 기관의 직인도 날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의사항으로는 지원시간, 분야별 지원 한도시간, 산업현장 교수별 이제 지원 한도시간. 지원시간은 뭐 그거겠죠. 하루 몇 시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을 지켜달라는 말씀이고, 분야별 지원 한도시간은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기업당 100시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HRD 같은 경우는 기업당 30시간을 할 수가 있고요. 잘 지켜주시고, 산업현장 교수님이 뭐 이 기업 저 기업 하셔갖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한도 시간은 400시간입니다. 그거 넘지 않도록 저희 본부에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올리시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할 거고, 그거 잘 파악하셔갖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준비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신청을 하시겠죠. 신청 기간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7일입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니까 또 지부지사 가셔가지고 뭐 제출을 하고 이러시지 않으셔야 해요. 코로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활용해서 접수 기간 참고하시고, 시간까지 잘 보세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마감되니까 이 마감 시간 잘 준수해 주시고,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터넷입니다. 로그인은 승인된 기업 단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단체 회원이요. 단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메뉴는 산업현장 교수의 산업현장 교수 지원에 신청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입력 방법은 저희가 별도 매뉴얼로 제작해서 배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출 시 필수 서류로는 여기 표기가 안 된 게 있네. 잠시만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그리고 고용보험료 완납 증명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여기에 가입 증명서가 있고, 여기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관 학교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5번 보시면 되고, 공고문 서식 별지 5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인가증을 필히 담으셔야 됩니다. 그 유의사항으로는 직무수행계획서에 4월 1일 이후로 시작하는 걸로 일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협조를 좀 드리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원 일정의 60%는 6월 내에 실시해서 지원금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일정 작성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조기 집행 관련으로 저희가 좀 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협조를 좀 바라고요. 확인 같은 경우는 그 신청하실 때 그 지원 장소가 있잖아요. 그 지원 장소의 소재지를 잘 보신 다음에 여기가 지부지사 관할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정확히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원 장소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이 아니고 뭐 다른 곳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모집 공고문에 별지 서식 7이 있거든요. 그게 뭐 지원 장소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에 또 별도로 추가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청이 되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또 계속 할 거예요. 23일은 뭐 19일부터겠죠? 19일부터 접수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우리 소재지가 맞냐, 우리 관할이 맞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23일부터는 지부지사별로 할 거고 31일까지 심사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31일 날 이후부터 하면 되는데 이게 예정이에요. 지부지사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접수하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일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는 이제 그 지부지사별로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방법은 똑같이 그 해당 아이디로 접속하셔갖고 신청 결과를 조회하시면 돼요. 승인이냐, 반려냐, 반려라면 왜 반려냐,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려된 사유 확인하시고 반려해서 시간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럼 시간 조정하시고 직무수행계획서 수정하신 다음에 재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승인된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신청은 그 심사 결과가 있겠죠. 지부지사별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지원 건별로 뭐 심사가 승인이 됐다 아니면은 반려를 하면서 반려 시간이라든지 직무수행계획서 수정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의 반려 사유를 좀 확인하시고 지원 시간, 수정 요청 시간을 받았을 경우 총 담당자에게 지부지사 담당자에게 인가받은 총 지원 시간을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지원 시간을 수정을 하시면 직무수행계획서도 당연히 변경이 되셔야 되겠죠. 일정들이 변경이 될 테니까 시간이 줄어들거나 뭐 그러게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도장이랑 그 기관 도장을 다시 날인하신 다음에 재첨부하시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이스터넷으로 재신청 완료한 다음에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수정했다 알려주시면 지부지사 담당자는 그걸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겁니다. 그 승인이 되면 이제 지원 신청 접수까지 승인까지 된 거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원을 실시하시면 돼요. 지원 실시는 그 직무수행계획서의 4월 1일 이후부터 좀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시작이 언제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4월 1일이 됐든 뭐 5월 달이 됐든 6월 달이 됐든 일단 지원은 언제 할 것인지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아 놓을 거고 뭐 그 시기는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 4월 1일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승인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승인된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지원 일자, 지원 시간, 대상자, 장소 꼭 준수하십시오. 이게 공고문에 선정 후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우리 지부지사 담당자는 그 건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불시 모니터링이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시 이제 시간이라든지 그 지원 시간을 잘 준수하고 계신지 장소를 준수하고 계신지 이런 사항들을 좀 볼 거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본부에 보고를 하세요. 지부지사 담당자분들께서 본부에 보고를 하시면 저희는 그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또 경중에 따라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시고 이게 많이 누적이 되시면 해촉이 될 수 있는데 주의 2건이 되면은 경고 1건이 되고요. 경고 2건이 되면 해촉이 됩니다. 해촉이 되시면 산업현장교수 사업은 연구 배제되시는 거 요거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좀 위반사항이 없이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참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올해 좀 새로 진행되는 거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주 훈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계 컨설팅을 지원을 할 거예요. 요게 또 산업현장 교수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주 훈련 지원부랑 능력개발 지원부랑 같이 좀 회의도 많이 했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좀 자세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그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원 중에 해당 기업에 이제 사업주 훈련 대상인지 아닌지 뭐 산업현장 교수님들은 아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기업 지원 중인데 사업주 훈련 대상이냐 이걸 먼저 물어보면 공단에서 대상입니다. 지원 컨설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현장 교수님이 그 기업 담당자하고 공단 담당자하고 미팅 스케줄만 수립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되도록이면 산업현장 교수님도 같이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시간 내에, 그러니까 산업현장 교수 지원사업 그 직무수행 계획서에 따른 지원 시간 내에 그냥 한 2시간 안에 둘이 만나서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스케줄만 잡아주시고, 만약에 이제 컨설팅이 진행되면은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좀 컨설팅 할 때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 할 때는 뭐 직무수행 계획서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시 인정되는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자세히 사업주훈련 지원사업 연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바꿀게요. 자, 이게 사업주 직업능력 훈련사업, 사업주 훈련이랑 연계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이게 추진 방향은 이제 산업현장 교수님들께서 중소기업 사업주 훈련 참여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 범위도 역할에 대해서 좀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또 우리 공단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활동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현장 교수님은 3년간 좀 132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적이 있으시고 중소기업과 밀접해 있으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부지사에서는 사업주훈련 자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함께 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주훈련을 공단 외에 다른 운영기관을 둬가지고 그 운영기관에서도 사업주 훈련을 모집하고 실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 내외부 전문가로 이제 위촉 활용이 되고 수행하시면 그에 따른 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많은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주 연계 추진 방안으로는 일단 자체 훈련인데요. 2개 말씀드렸죠. 산업현장 교수님이 이미 지금 산업현장 교수 지원 사업으로 들어온 기업 같은 경우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일단 기업을 발굴 하시겠죠. 참여 기업으로 들어왔고, 그때 이제 우리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이 기업이 참여 기업이냐, 그 사업주 자체훈련 대상 기업이냐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산업현장 교수님께서는 이게 뭐 맞다, 대상 기업이다, 그러면은 산업현장 교수님은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방문 일정을 주고, 기업 담당자한테도 이때 같이 한번 만나봐갖고 얘기 나눠보자,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그때 산업현장 교수님은 그냥 컨설팅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줄 잡아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그 사업주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부지사 담당자들이 어떤 과정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중소기업 훈련 지원 센터에 연계가 돼가지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현장 교수님 본인께서 직접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훈련, 그 사업주 훈련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은 지부지사 담당자들은 기업 발굴자가 산업현장 교수다라는 거를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할 거예요. 저기 사업주 훈련 지원부랑 저희 쪽 숙련기술진흥부랑 저기 보고를 할 거고, 그 산업현장 교수님들은 가능할 때는 뭐 훈련 강사도 할 거고 이런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주 훈련 지원부에서는 지부지사별로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기업 발굴한 실적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부에서는 산업현장 교수님들의
개인 성과 평가에 이 기업 발굴한 실적을 넣을 거고요. 요게 이제 참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직업능력 종합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공단 지부지사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훈련 센터를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대상이 지원사업 참여 기업 외에요. 산업현장 교수님 지원 사업을 하는 기업 외에 또 다른 기업을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의 어떤 그 사업주 훈련이나 기업 맞춤형 요것들을 할 수 있는지 참여 이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여기가 대상이 되느냐 그랬을 때 대상이다 그러면은 산업현장 교수님이 기업 진단이라든지 기업 참여 결정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종합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확정한 다음에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가 뭐 직업능력개발 훈련 종합 컨설팅이라는 거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직업능력개발 훈련 해갖고 뭐 컨설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걸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능력개발지원부에서, 저희 공단 능력개발지원부에서 이렇게 운영기관을 중소기업 훈련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려놨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면은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현장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교육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교육을 들으셔가지고 사전 컨설팅을 하신다 그러면은 직접 과정 개발하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연계해줘가지고, 그러면은 과정 설계 개발도 하시고, 이게 적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에서 산업현장 교수님께서 이거를 실시하실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심사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산업현장 교수님들이 그러면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 교수님들께서 과정 설계 개발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 자문위원으로 외부 강사라도 활동하시면서 이 활동들을 참여하시면은 그거에 따른 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 실시하고 종료가 되면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기업 발굴자를 산업현장 교수님으로 해갖고 본부에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현장 교수님 참여에 따라서 수당도 이쪽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산업현장 교수님들은 가능 시에 이제 훈련 강사 등으로 활용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 능력개발 지원부에서 그 발굴의 실적을 저희 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승력기술진흥부 저희 쪽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인성과 평가에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업주 훈련에도 이제 지원사업 하시면서 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미참여 기업도 그냥 공단 지부지사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게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양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자료로 넘어와서 사업주 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로 넘어와서 이 다음 사항으로는 변경입니다. 필요시 하시는 거예요. 직무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을 실시하실 텐데,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지원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변경일 3일 전에 관할 지부지사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서, 매뉴얼 서식이 있어요. 별지 20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뉴얼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고, 필요하실 때 열어가지고 써갖고 보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지원기관이나 산업현장 교수님께서 거기에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고 이렇게 도장 찍으실 거 찍으신 다음에 공단 지부지사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일이라는 거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불시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경 신청이 안 돼 있고 그럴 때
산업현장 교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 안 계신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하실 거면은 변경일자 3일 전에 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긴급을 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는 사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미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변경 신고 안 하고 긴급했다. 그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긴급하더라도 어차피 그 전에 긴급하게 변경이 되실 거잖아요. 유선이라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시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상의 그 총 지원 시간은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을 포기한 경우라면은 뭐 그냥 끝나겠죠. 거기서 지원 시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라면은 지원 시간은 꼭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공단 지부지사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기업이나 산업현장 교수님한테 그게 변경이 승인이 됐다라고 이메일 등으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청구입니다. 이제 월별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청구 방법은 월 종료 시에 이게 7일 전까지 지부지사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내에 30시간을 지원을 완료를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5월 7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HRD 분야는 지금 여태까지 그냥 어떤 월별 종료가 아니라 모든 지원이 종료됐을 때 그때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HRD 분야도 월별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일괄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요번에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뭐 월별로 하실 분들은 월별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이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5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원금 지급 신청서 매뉴얼 별지 24 요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활동 확인서라고 해서 별지 25 그리고 지원 활동할 때 활동 일지가 있어요. 또 별지 26 월별 지원 실적 보고서에서 별지 27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산업현장 교수님 본인 통장 4번까지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작성하시고 첨부하셔가지고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부지사 담당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거예요. 또 여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에는 일비식비는 드리지 않습니다. 산업현장 교수님들께 일비식비는 나오지 않고 운임이라든지 근데 운임 증빙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KTX 요금으로 가름을 할 거예요. 본인 주소지하고 그 기업의 위치를 보고 KTX나 뭐 이런 버스나 이런 걸로 가름해서 드리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숙박비는 근데 그거는 증빙으로 그 영수증을 필히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발생을 하시면 이게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근데 한도는 5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규칙에 이 매뉴얼 보시면 되는데 뭐 6만원, 7만원짜리 숙박을 주무셨더라도 5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비 발생하시면 요거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원금까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럼 지원 완료가 된다. 완전히 지원이 종료가 됐다 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 뭐 제본이나 해가지고 제본하셔가지고 지부지사 담당자한테 보내고 또 기업에다가 그 제본 한 번 또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변경을 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기는 최종 지원을 마친 후에 다 작성하셔갖고 하는 건데 제출은 성과보고서 매뉴얼 이게 매뉴얼이 저희 매뉴얼의 서식 별지 28 네, HRD 분야 같은 게 별지 28이고요. 기술 분야 같은 경우 29를 작성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겁니다. 아직 기능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개편 중에 있는데 마이스터넷에 직접 그 아이디로 접속하셔가지고 산업현장 교수 활동 보고 쪽에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을 보시면은 기업이나 학교에 직인을 찍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 날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저희 쪽에 그 파일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 지원금 신청은 월별 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여부를 보고선 마지막으로 드릴 거예요, 지부지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최종 성과 보고서 꼭 제출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까지 산업현장 교수 올해 21년도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운영계획으로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위촉자라든지 아직 활동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세스별 수행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오랜 기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스터넷의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다 같이 공유할 내용이라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걸 매일 확인할 거거든요. 보고선 거기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안내사항을 다 전달 드리고요. 다음 요번 21년 사업에 또 차질 없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업현장 교수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